길 위에 서보자. 김종윤 시인이 오늘 보낸 시집인데 시집의 제목이 시선집으로 금강이었어요. 그 금강인데 그거를 지금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김종은 시인은 충북 옥천에 태어나서 충남 소재 중학교 교사로 평생을 이거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서 다음에 금강에 대해서 훨씬 더 금강을 트레킹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1992년 시집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으로 길을 묻다. 트레킹 얘기가 많죠, 그죠? 나뭇잎 발자국 이것도 걷다가 걷는 길을 걷는 그 기술학 교사의 학교 일기 저녁이 지나가는 길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이런 종류의 그 시를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오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이 금강 시집이 그러니까 이분의 다른 시집지도 있는데 금강 얘기가 많다고 본인은 후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금강 얘기가 그렇게 많이 쓰냐? 모든 시집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이번 시선집은. 그래서 금강이 흩어져 있던 그 금강에 관한 길 걷는 시에 관한 걸 모아놨는데 그래서 이 길 위에 서보자라는 길 위에 서보자. 이게 권유형이죠. 합시다. 이런 권유형이잖아요. 이 길 위에 서보자. 그죠? 트레킹 또는 길을 걷기. 그지? 를 권유하는 하는 시 제목인데 이게 이제 이 시집 그죠? 이 시선집에 금강이라는 시선집에 금강이 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걷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선집의 주제를 확실히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글 위에 서보자라는 이 시를 보면서 어, 내가 공감을 하게 된 이유는 나도 이런 길 위에 걷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청부자님 보시면 내가 유튜브 채널 지금 이 교수 조건 없는 학교의 일부분이죠. 거기에 지금 이거는 한국시 읽기 189번으로 읽고 있는데 사실은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수의 트래킹 다이어리인데 139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1900 그중에 51번이 서천 나는 이렇게 걷고 걷는데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 운동신이 좋은 사람은 아니어서 한 두 개 정도 그 부분, 금강 부근을 걸어간 게 두 개 정도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1990년대 중반부터 단체 트레킹 여행사,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걷죠.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자, 길어야 한 5시간, 4시간, 서너 시간, 하루에,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정도 걷는 트레킹 회사 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조금 빼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다녔죠. 요새는 좀뭐 다리가 그렇게 시원치 않아서 잘 많이 못 가는데 걷는 여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한참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좋은 뭐라 그럴까 좋은 취미이기도 하고 취미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중간에 그중에 대중적인 것 여행사에 갔던 같이 여행사에 갔던 대중적인 거를 139개를 모아놓은 거죠. 훨씬 더 많은 길을 가는데 대표적으로 하고 최근에 또 요거 한 몇 년 동안 한 2, 3년, 1, 2년 동안 한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 보면 일정도 다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 걷는 길에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 김종윤 시인처럼 뭐 본격적으로 못 걷더라도 나처럼 약간 그냥 뭐라 그럴까 취미로 그런 식으로 걷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으면서 많이 실력은 좋지 않지만 김종윤 시인의 이 뭐라 그럴까 느끼는 감성 그런 거를 공감할 수 있어서 이 시를 읽을 수 있어서 내가 이거를 같이 읽는 게
이 길을 이렇게 오랫동안 길을 위해서 걸어본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읽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좀 그 김종현 시인의 시를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나 그런 좀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읽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움이 지칠 때는 길 위에 서보자.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리움이 지칠 때는 그 길 위에 서보자. 여기서 이 그리움이란 단어가 문제인데요. 그리움이요. 그리움이 나는 인간 경험에 요새 내가 계속 밀고 있는 게 이건데 인간 경험의 4단계론을 내가 요새 만약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 가장 좋은 툴이 별로 없어서 최근에 툴을 하나 만든 게 이제 인간 경험의 4단계론이에요. 그래서 어, 첫 번째 단계가 물질, 육체, 응? 물질의 차원. 두 번째 단계가 정신의 차원. 세 번째 단계가 그 감정과 정서 또는 이 감정과 정서는 근대적인 거죠. 근대적인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차원 또는 탈근대적인 때 좀 다르니까 탈근대적인 정동의 차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영성의 차원. 이 네 가지 차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어, 길 위에서 걷게 되는 이유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데 그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상황이 지금 역사적 어, 상황이 뭐냐면 근대에서 탈근대로 어, 어, 근대 다중이기에 난경이 입증하듯이 탈근대로 혁명적인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내가 읽는 역사 의식이에요. 그 역사 의식이 역사가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엘리어트가 음, T.S. 엘리엇이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라는 가장 유명한 평론 중에 하나죠. 이게 근데 지금 최근 그 모더니즘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평론인데 평론문 근평과 견해에 대해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35살 이후 시인이라면 시인이라면 30월 이후에도 그러니까 보통은 시인이 낭만적인 시는 아주 젊을 때 감상적인 걸 쓰죠. 근데 이 시인이 되면 역사의식이 historical consciousness 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게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이거든요.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인데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근대의 몰락, 그지? 근대의 몰락, 붕괴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뭐가 썼어요? 대표작이 뭐냐면 황무지, 그지?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문명을 황무지고 규정한 황무지가 유명한 시죠, 이 사람의. 그러니까 근대 붕괴를 이미 예측한, 그러니까 아주 선구적으로 그때는 아주 아닌데로 예측한 그게 언제냐면 1920년이에요. 그러니까 1890년부터 1920년까지의 그를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 모더니즘이 아니라 서구가 잘 나가고 있을 텐데 그때 아주 선구적으로 예측한 즉 현대성, 응? 포스트 모더니티를 한박 느낀 응? 느껴서 그걸로 이제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35살 이후에도 시인이라면 재능이 있어야,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 무슨 소리냐면, 이건 다시 해석하면, 청년 시절,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낭만적 감수성의,
타고난, 타고난 낭만적 감수성으로 시를 창작할 수 있지만, 어, 30살 정도 되면 지식, 의식, 지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창의적인 시적 상상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상에 관한 지금 역사적인 상황에 관한 인식이, 의식이 틀림없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도 마찬가지. 아무리 길 위에서, 이게 지금 내가 왜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아무리 길 위에서 걷는 그런 단순한 경험 같아 보이지만, 음,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시대에서 길 위에 있는 게 어떤 거라는 사실을 이 시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히스토리컬 컨시어스를 가지고 읽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앞에 있는 첫 번째 단어 그리움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움이 지칠 때는 그리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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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칠 때는 길 위에서 보자. 말이 좀 이렇게 약간 거꾸럽죠. 그리움이 뭐길래 그리움이 지칠 때는 여기서 그리움이 뭐냐가 문제라서 내가 이걸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움을 그러니까 그리움은 4단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육체적인, 응? 육체적인 그리움이 있을 수 있잖아. 응?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대가 그리워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대가 그리워. 예를 들어 그대가 그리워. 그럴 때 이 말을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그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이상한 거 아니죠? 육체적인 차원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그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응? 그런데 내가 요 앞에 요 얘기를 한 걸 조금 올라가 보면 여기서 요 위에 그 인간경 사상개론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근대적인 담론. 근대적인 담론은 뭐가 중심이냐면 정신 중심이죠. 정신의 차원 중심이에요. 이 차원 중심이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과학 실험 생각해 보세요. 과학 실험에서 무시되는 게 뭐예요? 물질 중심이죠. 그러니까 일, 물질과 이 정신 중심의 차원 중심이에요. 과학 실험은. 그렇죠? 물질을 가지고 이론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응? 이성적인 응?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과학 정신, 그래서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이제 이 근대적인 담론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담론에서는 감정과 정서의 차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랑 등 개인적인 그 영역이나 예술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감정을 별로 중요시,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인문학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인문학, 그지? 인문학 이 주로 감정과 정서, 특히 예술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인문학의 홀대가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근대적인 담론이 근대 담론의 붕괴, 위기 정도가 아니죠. 붕괴 사태 앞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 이 대안으로 필요한 게 8근대 담론, 응? 대안이 필요한데 이 대안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앞에 거는 역사적인 분석이에요. 여기서 요거는 실질적인 역사적인 실제적 현실의 분석이고 이 대안은 아무도 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 거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이 칼근대 담론은 내 주장은 영성의 어, 차원과 연결된 자, 정동의
차원의 부활이, 예, 부활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요 3번 감정의 차원을 정동의 차원으로 바꾸고 이렇게 두 개를 써놓은 이유가 있는 게 이 감정과 정서. 그래서 최근에요, 감정과 정서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했어요? 최근 감정과 정서를 중요시하는 음,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근대 사회, 근대 담론에서는 어, 무시되던 영역이고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지 그 근거가 분명하단 말이죠. 그 부활의 근거가 영성의 차원과 연계되어 어? 어, 진행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라고 명명하기가 어렵다. 명명하기에는 너무 다르기에 정동이라고 정동론이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정동 용어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으로 필자가 지금 내가 부르고 있습니다. 응?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그리움이 이제 뭐가 되는지 알겠죠? 그리움이 요 1단계, 2단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요건 거예요. 근대적인 차원이죠. 그런데 이 시는 팔근대적인 차원의 영성의 영성적인 차원에서의 그리움을 그리움을 바탕으로 하는 또는 연결된 그것과 연결된 정동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 차원에서의 뭐예요? 3.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인 그리움이라기보다 이 시를 읽는데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차원에서의 그리움이냐 아니면 탈근대적인 차원에서의 그리움이냐. 내가 왜 이 시를 읽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 시는 뭐냐면 탈근대적인 차원에서의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움에 지칠 때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움에 지칠 때는 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그리움에 지칠 때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육체와 정신이 지쳐 있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움이 지칠 때는요. 이 지칠 때는 그리움이 뭐가 됐냐면 그리움이 그러니까 요거는 영어로 말하면 tired because of longing 뭐 이렇게 되겠죠. 그지? 영어로 대강 번역하면 그지? 그러니까 longing이 있어서 그 longing 때문에 지금 할망하는 그리움하는 것 때문에 피곤해졌단 말이죠. 그리움이 지시다는 무슨 뜻이냐면 my long, longing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리움이 주어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my longing is become tire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장이에요. 이 스펠링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어? 네, 이건 이렇게 쓰면 문법적으로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나왔는데 그냥 직역을 한번 해본 거예요. 롱잉을 땀표를 칠까요? 그럼 좀 낫겠죠. 음. 이런 약간 어색한 문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어색한 문법을 쓰는 이유가 무슨 어색한 문법이에요? 기존에 근대 학교 교육에서 배운 것과 다른
어색한 문법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왜 그래요? 이 지금 말하는 그리움은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그리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육체와 정신의 그리움이 아니라 이때의 그리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그리움은 지금의 그리움은 그리움이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그리움 뭐예요? 만들어야 되는 생산해야 되는 해야 하는 창조해야 하는 제작해야 하는 그리움. 응? 주어로서의 그리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리움이 지칠 때는 그러니까 그리움이 있는데 그 그리움이 지쳐지면 그리움이라는 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지? 수동적,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왜 수동적이 되냐면 그리움은 근대 철학에서 과학 철학 중심, 과학 철학 중심의 과학 철학 중심의 근대 사상에서는 감정과 정서가 불필요한 방해물일 뿐이니까. 응? 그래서 그리움에 지치는 거야. 왜 내가 그리움에 지치게 빨리 와?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리움은 음, 부정적인 제거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욕망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그런 식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움이 지칠 때는 달라요. 그리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칠 때는. 그러니까 그리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움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어떤 그림이 필요한 세상이냐면 정성사상의 세계를 여는 그림. 요첫 줄만 갖고서도 충분히 그 자기가 그리움이 지실 때면 구호 같아 보여요. 그리움이 지실 때는 길 위에 서보자. 제목이 길 위에 서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움이 지실 때는 길 위에 서보자. 이거에 동의하는 분 계세요? 우리 같이 새로운 세상, 영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 그리움을 귀찮아하지 않고 그리움을 삶의 중심으로 주체로 하는 밝은데 세상, 세상을 열는 응? 열려는 응? 주체로 하는 밝은 세상을 열려는 동지들에게 권유하는 참여를 권유하는 또 동지가 아니라면 권유하는 권고 거의 많이 그림이 주체는 기류에서 보자 꼭 그거 같죠? 요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뭘로 만들어 줄 수도 있냐면 가곡 그죠? 가곡 그죠? 가곡 노래 그죠? 노래로 만들어진 그런 리듬도 있어요. 그죠? 가곡으로 노래로 만들려는 거 그런 의도도 보여요. 왜냐하면 시를 쭉 읽어보면 그래요. 자, 여기까지 처음 했는데 우선은 시를 안 읽었죠? 그래서 한번 이제 첫 줄 때문에 안 읽으면 완전히 엉뚱한 서로 읽을까 봐 할 수 없이 내가 시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으려고 해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길 위에 서보자, 김종윤. 어, 그리움이 지칠 때는 길 위에 서보자. 애달픈 그리움이 쌓여 몸속에 바위 하나 지닐 때 어이할까 어이할까 울음이 먼저 차오를 때 흙길 자갈길 저물도록 걸어보자. 눈물길 아롱아롱 공강에 닿으면 몸에서 바위를 보아 국물에 던지자. 던져버리자. 마디마디 멍든 울음 강심으로 가라앉고 빈 가슴에 강물은 들어와 가득 차리 서러운 발자국마다 강물은 또 출렁이리. 길 위에 서보자. 저문 강길을 붉게 울며 걸어보자. 외로움이 벙그러 노을로 빛나고 눈물이 강물되어 맑게 흐를 때까지
금강천리길 지치도록 걸어보자. 노래 같죠? 뒤에서 보자가 후렴, 후렴,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후렴 같은 느낌?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 특유의 3, 4, 5 리듬, 그죠? 음, 저 서울시, 김서울시, 안선아, 김안선아, 김서울 시, 시의 리듬, 한국 특유의 리듬, 특유의 민요 리듬. 그런 것들이 3, 4, 5조, 3, 4, 5조, 그죠? 3, 4조, 3, 5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움에 지칠 때는 그러면, 근데 여기서 그리움에 지칠 때는 그러면, 그리움에 지칠 때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통속. 여긴, 센치멘탈, 센치멘탈, 노래가 되겠지만, 그리움이 지칠 때는, 이거는 미래, 그죠? 미래지향적, 어? 영성, 미래, 팔근대, 영성사상의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움이 지칠 때는, 이게 그리움은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한 게 맞는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육체나 정신의 차원인가 아니면 영성의 차원인가, 그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대상이 뭔가, 그죠? 그 대상이 육체인가 정신인가 아니면 감정 정서인가 또는 다근대적으로 영성 사상에 관련이 있는 그 연결되어 있는 정도인가 그거를 구별을 해보는 게 이 시의 성패를 가르는 좋다 나쁘다 이런 걸 가르는 아주 중요한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다에 바로 나와요. 애달픈 그리움하고 애달픈 그리움. 그리움 중에서도 규정을 했어요. 그죠? 그리움인데 앞에 그리움이 지실 때는 기류에서 보자 그러는데 애달픈 그리움이 그랬죠. 그리움이 지실 때는 그러다가 애달픈 그리움이 그랬어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움을 설명해 놓고 그리움이 지금 내가 이렇게 읽는 게처럼 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애달픈. 애달픈은 이거예요. 마음이 안타깝고 쓰리하리다. 애처롭고 쓸쓸하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애달프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쉬워요. heart breaking.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지? 애달픈. 응? 가슴이 터질 듯. 가슴이 무너질 듯. 가슴이 찢어질 듯. 이 가슴이 터질 듯,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리움은요, 이거는 떤 차원이에요? 가슴이 뭐예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쓰라리라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육체, 이, 정신, 정신, 육체나 또는 정신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어? 아, 영성과 연결된 육체와 정신의 에서 비롯한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라기보다는 영성과 연결된 삶, 밝은데 정도의 차원에 속하는 이름입니다. 어? 라는 정의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움의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이런 거는 이게 세상이 무너질 듯 아픈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 차원인 건 같지 않아요. 애달프다. 애달프다는 단어는 가슴이 찢어지고 하트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죠? 그런 건데 그게 그냥 육체적인 욕망 때문이다. 정신적인, 그지? 날 좀 좋아한다고 말해봐. 이 차원 정도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높은, 그러니까 1과 2보다는 훨씬 더, 음, 훨씬 더 차원이 있거나, 높은, 이렇게, 음, 그지? 음, 라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니까, 정성과 연결된 근데 정도의 차원에 속하는 그리움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리움이 지칠 때는 기류에 서보자. 애달픈 그리움이 쌓여. 그렇게 놓고 그게 몸속에 바위 하나 지닐 때라고 설명을 했어요. 뭔가 콱 맥힌 것 같을 때. 그죠? 한 같은 거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하고 연결된 한, 응? 한국식 한. 이게 한국식 한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이거 집단 트라우마죠. 집단 트라우마, 한국의 집단 트라우마를 보는데 그게 몸속에 바위 하나를 지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한이라는 것이 원인이 있죠. 예를 들면 한국식 한, 이 집단 트라우마는 이게 아주머니들의 한국 아주머니의 화병이라고 있었어요. 화병. 이게 이제 미국의 그 DSM 뭐냐면 정신치료 매뉴얼이에요. 정신병 진단 매뉴얼 pro범이죠. 이걸 보고 이제 병을 정하는데 DSM에 수록되기도 했었어요. 지금 빠졌어요. 되기도. 그한 트라우마 그거가 있는데 이 화병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토론되기도 했었는데 이 화병과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는 뭐가 없어요. 그리움이 지칠 때는 기류에서 보죠. 애달픈 그리움이 쌓여 몸속에 바위 하나 지닐 때. 이 시에 또는 이 시인의 김정윤 시인의 음, 이 시인의 하는 원인이 다른 것과 달리 예를 들면 하는 원인이 기존의 예를 들면 시집살이 등 남전여비의 관습 또는 6.25 등의 전쟁 경험 우리는 그런 게 많죠. 또는 일제시대 그죠? 일제시대 6.25 등의 전쟁 경험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일본이나 북한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원인이 치를 떨게 하는 치를 떤다고 그러죠. 이빨을 떤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못 참는 거예요. 그지? 그런 등의 전쟁 경험, 이 시인의 이 원인은 전쟁 경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 다르다. 결정적으로. 어? 그러니까 보통의 한은 한이 왜 나오냐면 집단체라고 왜 나오냐면 그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자체를 어, 장기간 잠깐이면 참을 수 있는데 장기간 위협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죠. 죽음의 위협 같은 경험에 무기력하게 어, 어, 그 경험을 무기력하게 당하던 응? 상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상처로 인한 그죠? 이게 한국식 한이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그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있었어. 근데 내가 시어머니하고 덤비면 남편이 좀 잘해주고 싸워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요새 결혼하면 아예 안 살잖아요, 같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화병이 영어로 있었어요. 스펠링이요. 아,
이렇게 써 있었어. 이게 진짜 있어요. 이거 스펠링이 이거 이렇게 화병하면 알아들어요, 사람들. 음,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응? 화병이 왜 생겨요? 결혼했는데 내가 그 남편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있어. 시어머니가 완전 지 맘대로 하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줘. 근데 또 애들 낳았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애를 낳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모르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도 못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의의와 관계없이 자기가 집안에 쫓겨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장기간 위협받는 거죠. 거의 죽음의 위협이죠. 실질적인 죽음이 아니어도 삶의 그 삶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말살, 인생 말살이죠. 음, 음. 그죠? 그럼 무기력해 오래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적 심적인 상처가 엄청나겠죠? 그 한국의 지금 아주머니들이 자기 남편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집단 트라우마가 된 건데, 6.25 때도 그랬겠지. 6.25 우리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한이나 집단 트라우마의 원인인데, 지금 여기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그리움이 지쳐서, 애달픈 그리움이 쌓여서,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그리움 즉 애달픈 그리움을 축적하려고 능동적으로 응? 그러니까 한국식 전통적인 아내의 응? 포뮬라와 정반대 방향인 방향으로 그지? 능동적으로 그리움은 그리움이고 이 정서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능동적으로 축적하려고 생산하여 쌓으려고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어, 과정에서 지칠 때 그 말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수동적으로 당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자신 수동적으로, 그죠?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였는데 이건 정반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정시 같은 모습을 지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정시, 아까 내가 김소월이나 김한서처럼 얘기했지만 김소월 등의 전통적인 서정시와 말하자면 형태를 따르지만, 형태를 차용하였을 뿐이고, 하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그런 서정시의 전통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려는, 어? 그러니까 근대 담론을 초월하려는, 초월하는 알고 있는데 담론의 기본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리움이 지칠 때는 비리에 서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옛날 김소월 내가 아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리듬은 그대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수동적으로 당해서 그리움이 되고 한이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몸속에 바위 하나 지닐 때는 그러니까 쌓이고 쌓여서 몸속에 바위가 된 거예요. 몸속에 바위는 뭐예요? 암이죠. 그러니까 암처럼 단단한 하나의 정체성이 드는데 이거는 아주 나쁜 암이 아니죠. 이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탈근대 시대의 어, 정동을 어, 구축한 정동 시스템이죠. 정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임무가 뭐예요? 시인의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한 그가 이 김종윤 시인이 이 금강을 걷는 얘기를 이 시집에 쭉 있는데 저녁에 너무 많이 걷고 힘들게 걸어서
물집이 생겨서 그러니까 산디에고 산디에고 순례길 순례길에서 순례자들이 순례자들이 이 텐트를 주고 걸었어요. 이거는 순례길보다 더하죠. 순례자들처럼 텐트 숙박까지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지도 모르죠. 까지 감행한 시인의 순례의 목적, 예? 목표. 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순례란 말이죠. 순례. 어? 산디에고 순례길도 뭐냐면 야고보의 산디에고가 야고보의 성지가 있는.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계속돼요. 그래서 산디에고 순례길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가서 걷는 걸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이제 특히 캐톨릭들은 가다가 죽어도 괜찮다. 어? 까미오드 산디에고까지 응? 순례길에서 프랑스 국경에서부터 스페인을 다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순례예요. 그래서 나이 그 50인 60 정도 된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음, 죽음을 각오하고 순례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몸속에 바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봄이 하나가 단단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례를 간다는 거는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영성 훈련의 과정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걷기라. 길을 걷는 정신이 순례. 그러니까 순례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걷고 그 구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응? 그렇게 순례를 하려면 몸속에 바위 하나가 있어야 돼. 그건 어떤 바위냐? 애달픈 그리움이 쌓인 바위인 거죠. 그치? 그 암처럼 쌓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물집을 응? 아, 발가락에 응? 물집을 저녁마다 밤마다 터트리면서 터트리고 텐트 숙박까지 감행하는 거죠. 순례라서 그래요. 순례라서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안 읽지만 김종신의 나머지 시를 읽어보시면 그게 잘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길 위에서 걷기로 응? 이거 길 위에서라고 보다 보니까 내가 뭐지? 언더로드 어, 저기 생각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할게. 그러니까 길 위에서라는 말이 또 하나는 음, 그거 아니거든. 길 위에서 어, 언더로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는 길이죠. 어디에서부터 어디론가 어디를 목표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가는 목표가 뚜렷해요. 그게 순례죠. 그지?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냐면 지금의 현실, 지금의 근대적인 현실의 난경을, 그지? 다중이기 현실이죠. 기후 재앙 등, 그지? 기후 재앙 등의 다중이기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죠? 벗어나서 영성 사상이 예? 핵심이 되는 영성 사상이 뭐예요? 그리움, 그지? 애달픈, 애달픈 그리움으로만 쌓일 수 있는, 응? 축적될 수 있는, 될 수 있을 영성 사상이 구축이, 그지? 영성 사상 시스템의 구축이 밝은데 세계 한 형성의 핵심이니까, 핵심이니까.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급박한, 그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학, 맞아. 그지? 그래서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이할까? 어이할까? 그러니까 바위에 암이 쑥쑥 자라는 거랑 똑같은 그런 그 위험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암 몸속에 치명적인 암을 갖듯 뭐라 그럴까? 시급한, 그지? 긴박함, 긴급함, 음, 사태의 또는 과업의 긴급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그걸 혹시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서 뒤에다 두 줄을 썼어요. 어이할까, 어이할까. 이 어이할까, 어이할까라는 말은 바위 몸속에 있는 바위 하나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움, 그지? 애달픈 그리움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어이할까라는 말은 사실은 뭐랑 비슷하냐면 선물계의 화두랑 비슷한 거예요. 그 화두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화두가 있어요. 이 유명한 화두죠. 조주님한테 한 말. 그러니까 뭐라 대답하냐? 라는 질문에 없다. 우, 라고 조주 스님이 대답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한국 불교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불교가 있는데 이 화두를 이 화두를 이 공안을 음, 참선 수련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냐면 그 개에게도 물성이 있습니까? 왜 무라고 그랬을까? 그지? 수련의 내용은 수련의 과정은 수련의 내용은 왜 무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평생 반복하는 작업일 뿐인데 이렇게 평생 계속 물어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금 이따 지나면 나중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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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말을 붙잡고, 응? 응? 안 되고, 응? 돌리며, 어? 추위를 무시하고, 분명 연기는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어이할까도 마찬가지죠. 어이할까도, 어? 앞에서 확인한 시대적, 그지? 이 긴급한 현근대 공동 시스템의 주자, 활동을 한 가지로 요약할 어이할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이하지? 어이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이 먼저 차오르겠죠? 울음이 먼저 차오를 때. 근데 울음이 왜 차오르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다화도예요. 울음이 왜 차오른 거야? 울음이 차오를 때. 뭐냐면 지금 시대. 근대의 응? 과학인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경이 빠져 있는데, 이제 근데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배달 큰 음, 음? 네? 괴로워 어떻게 할 정도로 몸속에 발이 하나 튀기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한 이게 그러니까 오름이 먼저 차오르는 거죠. 어, 해결책이 없으니까 계속 이유 없이. 근데 이 울음은 이때 울음은 육체와 정신의 원인이 있는 이 뚜렷한 울음이 아니라 어? 아직 이 울음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치? 밥 달라고 오는 거, 뭐돈 달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아직 음, 그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시적 상상력으로 찾아내야 하는 영성 차원의 과 연계된 정동으로 살균의 정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어떻게 돼요? 해책이 지금 당장은 어떤 해결책도 어, 보이지? 그지? 이거 어떻게 해? 오름이 차오르고 그래 어떻게 해요? 흙길 자갈길 자갈길이죠. 흙길 자갈길 저물도록 걸어보자. 흙길 자갈길 저물도록 걸어보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뭐야? 이건 뭐냐면 몸이 그지? 육체의 차원에서 아주 무기력하니까 무기력 차원에서 아주 무기력하다면 흑실 자각 걸어보자고 하면 뭐냐면 흑길 자각길 그 트레킹이라는 게요. 온갖 길을 걸어요. 그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길. 다른 시에 보면 나와요. 길도 네 개가 있다. 도로, 그죠? 도로, 아스팔트 길, 길, 나갈 길을 닥치는 대로 걸어야 하는 트레킹에 나섰는데 왜 나서냐면 그 이유가 지금 설명된 거죠. 육체의 차원에서 무기력하니까 힌두교 등 동양 요가 힌두교의 요가 등 동양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실현법인 육체 단련. 육체 단련이 게 육체 고생시켜죠. 법을 동원하며, 그치? 닥친대로 걸어야 되는데, 걸어야 하는 게 왜 닥친을 걸어야 되죠? 뭐 때문에 걸어요? 그렇게 질문할까 봐 설명하는 거예요. 아스팔트끼리 맞죠? 그 다음에 정신의 차원에서는, 에서는 근대 담론이 에, 제공하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지? 근대 국가나 근대 국가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미래의 갈 길이 없으므로, 그지? 보이지 않죠? 없으므로 무작정, 응? 점을 걸고 생명사대로 없는 수밖에 없다. 이걸 내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근대 담론의 난경이에요. 난경을 우선 경험해야 한다는. 무슨 소리냐면 보통은 8근대 시대의 세계관을 또 정동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기존의 해결책으로 어떻게든 미봉책을 어, 마련하려고 하기 마련인 거죠. 그죠? 그런데 네, 개선, 리노베이션, 개혁, 리포메이션, 현상 유지는 물론이고 현상 유지, 개선, 그
등이 등으로는 안 되고, 혁명, 레볼루션, 그 기본적인 생각의 체제를,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패러다임을 음, 바꿔야 상황인데, 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니까, 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경, 오도 가도 못하는 난처한 경지죠. 난경, 요거. 오도 가도 못하는 난처한 경지에 처박혀야 생각하기, 이제, 당면 문제를, 갈등에 떨어진 불이죠. 갈등에 떨어진 불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길, 자갈길, 저물도록 걸어보자요. 응? 이거는 그래서 시인이, 그지? 이 김종윤 시인이 이 선택한 자신을 가혹하게, 응? 다룸으로써 난경 상황을 제공하여 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시적 상상력으로 열어가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각하고 있는 거죠.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 어? 죽어라고 걷는 경험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필자도 이런 김종윤 시인의 세계관에 자꾸 동의하는, 음, 하니까 함으로 이렇게 긴 해설을 하고 있다. 이게 해설하면 이게 무슨 그냥 서정시 같아 보인다니까. 할 수 없이 해설을 하는 건 그렇단 말이죠. 눈물길 아롱아롱, 눈물길이죠. 거기. 그죠? 눈물 펑펑 흐르면서 걷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아롱아롱 금강의 다음이에요. 아롱아롱이라는 단어가요. 아롱아롱이라는 단어가 뒤로가 보면 아롱아롱, 아롱아롱이요. 여러 빛깔의 작은 점이나 줄대기가 고르고 촘촘하게 아롱아롱, 아롱다롱, 그지? 아롱다롱, 그지? 그런 말 하죠. 응? 그러니까 아롱다롱, 아롱, 그지? 이거는 뭐냐면 무슨 단위예요? 육체와 이 정신의 차원에서의 설명이다. 응? 그러니까 근대적인 설명일 때는 아롱아롱, 아롱다롱은요 이쁘다 뜻이잖아요. 그죠? 이쁘다 뜻이란 말이죠. 즉 근대 세계관에서의 설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롱아롱이 또 하나 있어요. 뚜렷하지 않고 흐리게 아른거리는 모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안개 같은 거, 아지랑이, 안개. 이건 뭐예요? 인식의 난경 상황이죠. 뭔지 모르겠어. 그죠? 인식의 난경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롱아롱을 근대적으로 해석하면 아름답고 이쁜 걸 말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근대적 인식의 난경 상황. 뭔지 잘 모르겠어. 모호하고, 그지? 모호하고 애매해서 어?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지경이란 말이야. 그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탈근대 어? 세계관의 입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잘 모르겠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눈물만 흘리고 있다가
눈만 흘리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금강에 닿으셨다. 그래서 이 시집이 제목이 금강이에요. 금강이 말하자면 근대 시대를 위한 새로운 유토피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금강이라는 게 이 시선집의 제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금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만드는 거예요? 이 금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 일 또는 어, 정신의 금강이 아니라 시인의 영성의 도움을 받은 정동의 학원에서 독자에게 제공되면서 시집 한 권으로 구축되고 있는 금강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눈물 하면 어떻게 돼? 눈물 하면은 안 보이겠죠? 잘, 그죠? 눈물이 앞을 가리잖아. 그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그지? 이건 아주 쉬운 말로 쓰면,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이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안경은, 응? 짧은 데 시대로 가는 길에서 기필코 경험해야 할 어려움, 어려움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에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냐. 몸에서 바위를 뽑아 강물에 던지자. 그치? 몸에서 금강에 닿으면요. 몸에서 바위를 뽑아 강물에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썼어요. 던져버리자. 왜 이렇게 두 번 썼냐면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이 트레킹, 긴 산책, 약간 힘이 드는 자기 체력에 맞게 설악산 마구 올라가는 소리 아니에요? 약간 힘이 드는 길을 걸으면 이 길을 걷고 땀을 막 내고 땀 속에 그래서 육체를 아주 고달프게 하면 또 고달프게 하면 정신 생각이 중단되면서 그 잡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잡생각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텅 음, 그래서 마음이 텅 비는 순간이 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건 등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등산에서도. 응? 트레킹이나 등산. 어? 등산 같은 데 아무 데나 한번 올라가 보세요. 맨 처음에 땀 흘리고 올라간다고. 근데 너무 쉬운 거 말고요. 땀 흘리고 올라가다 보면요. 땀을 잡으면 맨 처음에 뭐 온갖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싹 사라져요. 무가 오는 거죠. 무. 그러니까 몸에서 바위를 뻗어 강물에 던져는 거랑 마찬가지 상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 그럴 때 진짜 그럴 때 어떡하죠? 던지자. 그러니까 던지게 되죠. 던지게 되는데 이건 수동적이죠. 어?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뭐 운동도 많이 한 트레킹 요가나 뭐 요가도 괜찮아요. 뭐든지 이렇게 몸을 차리게 괴롭히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요. 수동적으로 무와 아공의 상태에 도달하여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응? 그 마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버리자로 재강조한 이유는
의식적으로 어? 순례하듯이 참선 수련하듯이 마음 공부하듯이 어? 새로운 밝은데 정동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찾듯이 해야 한다. 어? 수동적으로 하지 말아요. 응?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그런 경험을 찾았으면 붙들어라 이거죠. 참선하는 거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디마디 멍든 울음이 응? 하나씩 강심으로 강의 마음이죠. 강의 마음인데 강의 한복판 한가운데죠. 그러니까 강의 마음 또는 강의 한복판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응? 강의 마음이라는 직역인데 강의 한복판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죠? 마디마디 멍든 울음 방심으로 가라앉고 마디마디 멍든 울음이 왜 중요한 말이냐면 이거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마음이 순화되면서 이 마음이 순화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근대인의 특징인 우울감이란 그지? 근대인의 어, 운명적인 우울과 불안 마음이 순화되는 거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이 한꺼번에 안 된단 말이죠. 점차적으로 순화되면서 그 빈 가슴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텅 빈 가슴 무와 아공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강물이 들어와 가득 차게 된다. 가득 차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유토피아. 이게 미래의 길이라. 그러니까 난경이 근대적인 난경의 아찔함, 그죠? 골목길, 막다른 의 경험으로 다 비우는 음, 선택을 하는 게 먼저인데 그런 빈 가슴이 새로운 밝은데 정동으로 그리움으로 응? 애달픈 그리움이 이 다정한 그리움으로 다들 이해하면서 이해하는 어? 가득 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 오내면 저절로 산단 말이죠. 서러운 발자국마다 강물은 또 출렁이리. 서러우니 서러움을 하면서 서럽다는 거는 원통하고 슬프다. 그죠?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슬프다가 현대적인 감정인 슬픔이라면 요거는 밝은데 정동이라고 할 수 있죠. 원통하고 슬픈 거예요. 왜 원통하냐면 억울한 거죠. 그냥 슬프다는 근대적인 감정이라면 탈근대적인 정동은 그동안의 고생이 무의미해졌으니까. 고생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죠? 왜? 근대가 사라졌으니까. 음, 세상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무의미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서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서럽다고 그러죠. 왜 서러워요? 애들은 왜 서러워요? 부모가 자기를 안 알아주는, 그지? 부모가, 부모가 어린 아이를 저버리면 서럽게 우는 건 뭐예요? 세상이 무너져. 철석같이 있던 세상이 무너져 버렸어. 그런 건 비슷한 거. 지금 뭐가 무너졌어요? 어? 군대 교육,
근대 국가, 근대, 힘이, 힘의, 시스템이, 무르력. 서러움은 당연하죠. 서러워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서러워요. 이 서러움 때문에, 이 서러움이 뭐예요? 이 서러움이, 스트레스, 근대인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의 출발점. 서러움이 없으면 스트레스, 우울과 불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러움을 없애야 돼. 서러움을 없애 다정함을 찾아야 돼. 서러움을 어떻게 없애요? 다정함으로 찾습니다. 어? 그러니까 서러움을 같이 공유하는 다정함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밝은데 세상이 와서 새로운 공동체, 사회가 만들어져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지금 당장은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상이나 긍정적으로 통해서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사회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게 얘기하죠. 예능에서도 그 이후에 서러움을 없애고 다정함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러운 발자국마다 어? 강물은 또 출렁이리 뭐 하려고 채우려고 예? 따뜻한 다정함을 그 발자국에 발 디디고 나면 구멍이 남죠? 거기에 물일이 들어와서 그지? 그러니까 진흙 위에 발자국 에 물이 밀려 들어와 채우듯이 그지? 그러니까 길 위에 서보자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 아주 이게 그러니까 길 위에 서보자가 따로 한 이게 3년의 행인데 2연 2연 일행의인이죠. 3년의 시에서 세계의 연으로 되는데 시에서 일행 이연의 일행으로 일행인 일행으로 이연이 되어 이 구호 그치? 모토의 중요성 그리고 이 모토가 이 구호가 이 문장이 이 기존의 근대적인 감론의 감론의 뜻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밝은데 감론의 의미가 새롭게 창조되고 시적 상상력으로 창조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 옛날 내용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길 위에 보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 옛날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응?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이 오는 거죠. 이제는 즐거운 길이에요. 그지? 이제는 뭐라 그럴까? 단조에서 음악 말하면 단조, 마이너 음악, 그래서 어, 단조, 마이너죠. 단조에서 어, 구호를 외친 다음에 그러니까 왠지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슬픈, 서러운 사람인 단체에서 구호를 외친 다음에 긍정적인 느낌의 단체로 3년, 3년에서는 1년에서, 그 1년에서는 부정적이었죠. 부정적이고 서러운 가락인 단체에서 2년의 일행의 구호를 외친 다음에 이 길 갈 거니까 3년에서는 긍정적인 느낌의 장조로 바뀌고 있어요. 저문 강길을 붉게 울며 걸어보자. 붉게 울며.
이때 나쁜 거 아니에요. 이때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것도 진하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진하게 검은 강길이니까 노을과 노을과 자연의 노을과 조화를 이루며 그런 뜻이죠? 자발적으로 자연의 진하게 자연의 노을과 어, 조화를 이루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나는 거예요. 이제 갈 길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의 길을 새로운 해변 내시대의 길을 어? 직접 상상해 은유 그죠? 새로운 은유의 상상력으로 창조할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점은 강길, 붉게 울며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그 저기 완화삼이라는 그 저 박모가 뭐지? 이 총록파 두 시인의 총록파 시인 두시인하고 박모걸인가? 박두신하고 박모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완화삼 한 사람 완화삼 범 점은강의 뭐 그거죠? 완화삼 등을 상징시키는 기며 그런 낭만적인 근대 담론을 대체하는 노랫가락을 만들어 노랫가락의 은유의 노랫가락이죠. 은유와 은유의 노랫가락을 하면서 그래서 점은강길을 붉게 울며 걸어가 보자. 뭐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 이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자세히 안 나는데 이면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 어? 그 문장 생각 안 나요? 예. 음, 생각하게 하는. 걸으면서 그렇잖아요. 저문강길을 붉게 울며 걸어가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근데 이번에 붉게 울기는 그 탈균 시대의 새로운 세상에. 그래서 외로움이 번글어. 외로움이요. 아까 안 좋았잖아요. 외로움이. 이번엔 번글어예요. 번글어는 뭐냐면 이게 신조가 조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약간 어색하지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싱글벙글하다가 있어요. 싱글벙글하다는 눈과 입을 천연스럽게 움직이고 소리 없이 정답고 환하게 자꾸 웃다 이렇게 되죠? 싱글벙글하다. 벙글거리다도 있어요. 벙글거리다는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자꾸 웃다. 내가 자꾸 소리 없이 강조하죠. 근데 벙글은 그러니까 벙글은 뭐냐면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부드럽게 한 번 웃는 모양. 소리 없이 부드럽게 다정한 웃음이에요. 벙글은 그러니까 벙글은 다정한 뭐가 없는 거예요. 소리 없는. 음, 로 어? 다정한 웃음인 벙글로 어떻게 돼요? 외로움이 어, 부정적인 이미지, 그지? 어, 상징을 벗어나는데 이렇게 왜 벗어났을까? 왜 그랬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존의 언어, 소리, 이 차원이 아닌 소리 없는 언어, 즉 불림 문자죠. 그게 불림 문자의 방식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그치?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는 뭐 발을 못하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어, 쓸쓸함을
초래해야 할 외로움이 어? 다정함의 어? 다정함의 원천이 되고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외로움이 이 쓸쓸함 여기서는 이제 외로움밖에 없었는데 이건 내가 다른 거에서 한번 나중에 요새 조건 없는 학교에서 한번 할 건데 왜 이게 다정함의 원천이 되냐면 외로움, 론리니스가 아니고 아닌 소도, 솔리튜드. 뭐냐면 외로움은 뭐냐면 외로움이 아닌 그럴 때 이 외로움은 뭐냐면 육체와 이 정신의 차원에서 경험하는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인이라서 어? 현대인에게 우울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는 외로움이 아닌, 그지? 외로움이 아닌 낭만주의 초창기 워즈워드 시인 워즈웨이 원래 근대인의 기본 정서로 주창했던 그렇지만 낭만주의가 어? 타락하여 빅토리아 시대의 감상주의로 전락하면서 잊었던 그래도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는데 영성의 차원과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의 차원이죠. 에 힘입은 참 삶인데 정동인 고독의 힘이죠. 고독의 힘으로. 그러니까 외로움이 어떻게 되냐면 덩글거리고, 그지? 덩글거리니까 그 덩글거리는 게 뭐가 됐어요? 노을로 빛나는 거예요. 노을도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노을은 노을은 근대가 몰락하니까 근대가 다중이기에 한딩으로 몰락하지만 몰락이 불행이 아닌 거죠. 몰락하지만 어, 어두워짐이 아니라 빛남이 되면서 어? 그러니까 근대가 다중이의 난경으로 몰락하는 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시된다는 시작점이 되니까. 그래서 눈물이 강물되어 맑게 흐를 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 멋있는 말이죠. 어떻게 눈물이 강물되어 맑게 흐를 때까지란 말이 나오지? 이게 가능해? 이게 이제 이 김종현 시인이 격려하는 거예요. 눈물이 강물되어 마를 때까지. 그게 김종현 시인이 금강을 한없이 걸으면서 어, 획득한 단원의 대사. 그지? 눈물이 강물되어 맑게 흐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김종현 시인이. 응? 그게 김종현 시인의 시적 업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강 천리길 지치도록 걸어보자. 지치도록 걸어보자. 걷는 거를 진짜로 지치도록 걸어보자고 권유하는 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괜찮죠?